그 기사를 통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건데 부산항에서 북극 항로를 지나가는 시험운항이라 그러죠. 시험운항을 하는 컨테이너선 한 척이 엊그젠가 출항을 했습니다. 출항을 해서 이제 저 북극해를 거쳐가지고 그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는 항로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보시죠. 자, 북극항로 열렸다. 부산이 그리는 신해양지도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요 컨테이너선이 출항을 했습니다. 부산 신항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북극항로 시범 운항 컨테이너선인 펜스타 아크로호가 지난 22일 밤 부산 신항에서 출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 지금 출항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선이 뭐 이전에 뭐 아람호나 이러한 실험 선박 이런 거 말고 실제 상선이 북극 항로로 시험 운항을 하는 것은, 그리고 컨테이너를 이렇게 싣고 운항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최초. 보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북극 항로 컨테이너선 시범 운항이 지난 22일 부산에서 사치를 올렸다. 부산항을 유럽과 가장 빠르게 있는 항로를 실제 화물과 선박으로 검증하는 첫 시험대로 물류 지도를 바꿔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지금. 좀 더 보시고, 북극항로 시범 운항 선사인 펜스타라인닷컴의 컨테이너선 펜스타 아크로. 여기도 아크로입니다. 펜스타 아크로. 선박 크기가 지금 2758TU급이거든요. 약 한 2700TU급. TU는 컨테이너로 세는 단위거든요. 1TU는 우리 20피트 컨테이너짜리 하나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요 배에 컨테이너를 가득 싣게 되면은 2,700개 넘게 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선박은 베링해 협을 지나 오는 30일께 북극 해역에 진입해 다음 달 7일께 통과한 뒤 영국 펠릭스토우, 네덜란드 로테르담, 폴란드 그단스크를 차례로 기항하고 10월 5일께 부산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45일간의 이제 여정을 출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운항 기간은 45일로 예정된다. 총 운항 거리는 3만 킬로랍니다. 그 중에 북극해 운항 거리는 약 6,400km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의 북극항로 시범 운항은 2016년 이후 10년 만으로 컨테이너선 운항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그 전에 갔던 거는 뭐 아라온호 이런 들어보셨죠, 그죠? 쉐빙하면서 나가는 그런 배들. 선박에는 85개 화주사의 화학 제품, 중고차 자동차 부품 등 737TU의 수출 화물과 빈 컨테이너 202개 등 총 939TU가 선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경험이 있는 그러한 그 선원들, 그러니까 항해사부터 시작해서 항해사 기관사 모두 극지 운항의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운항을 맡았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본사와도 해수부하고도 펜스아크로는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선박의 운행 상황과 기상, 해빙 상태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해빙 상황에 따라서 항로를 조정하는 등 안전 운항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북극해역이 선장님 말씀이에요. 북극해역이 해빙하고 있어.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중간중간에 빙산이 또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직까지 완전하게 녹진 않았으니까 우리가 도착할 시점에는 완전히 해빙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우회 항로로 운항할 계획이며 아이스타트와 기상 서비스를 실시간 받아볼 수 있어 의사결정에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번 시범 운항이 부산이 글로벌 해양 수도로 자리매김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다 아신 내용 한마디만 더 할게요. 북극 항로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죠. 온난화라는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 면적이 줄면서, 그러니까 얼어붙은, 얼음 땅이 줄어들면서 운항 가능성이 커진 항로다. 참 역설적이죠. 지구온난화의 피해가 이렇게 큰데, 더워 죽겠는데 우리는. 한편에서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
북극의 얼음들이 녹으면서 이전에는 그쪽으로 상선들이 지나갈 수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그쪽으로 상선이 지나가면서 예, 저기 어딥니까 수에즈를 통과해서 예, 그 수에즈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단축된 항로를 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기존 항로보다 거리가 짧아 운항 시간과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대체 항로로 주목받는다. 자, 얼마나 줄어드느냐?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의 거리는 약 13,000km랍니다. 13,000km. 그래서 기존 수에즈 운항 항로보다 7,000km가 더 짧다. 그러면 부산에서 로테르담이 유럽의 그 물류 중심이거든요. 예, 유럽의 관문이라 얘기합니다. 유럽의 관문, 로테르담, 네덜란드 로테르담이, 예, 그쪽으로 가서 이제 뭐, 물류들이 이제 유럽 전역으로 쫙 분산이 되는데, 부산에서 출항해서 로테르담까지 가는데, 북극 항로를 통과하면 13,000km, 그리고 기존의 인도양을 지나서 스웨즈로 해서 로테르담까지 올라가려면 약 2만 km라는 이야기죠. 2만 km. 자,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뭡니까? 그 후티 반군 해가지고 홍해로 지나가는 상선들을 공격했다. 그런 뉴스를 보셨죠, 그죠? 예. 이제 스웨즈로 지나가는 것도 안전하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박들이 스웨즈로 못 지나가고 남아프리카를 삥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서 예, 다시 유럽으로 올라가는 이런 항로를 택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어마어마한 낭비죠. 시간 낭비 그리고 기름 낭비죠. 예. 그렇게 삥 돌아갔을 때보다는 거의 절반 정도의 거리를 운항하면은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로가 적극 개발된다. 수에즈 항로를 통과할 때 그러한 그 위험성, 뭐 중동 정세의 불안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예, 남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거의 절반 정도의 거리와 시간이 세이브 되기 때문에 북극 항로가 더욱더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북극 항로의 기항지로서 부산을 자리매김할 첫 발을 뗀 거다. 요 펜스타 아크로호가 예, 부산을 북극 항로의 기항지로서 자리매김할 첫 발을 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 유럽으로 향하려면은 부산에서 인도양을 지나가지고 예, 싱가포르를 지나고 인도양을 지나고 예, 홍해로 해서 지중해를 거쳐서 수에즈를 지나고 지중해를 거쳐서 로테르담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수에즈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남아공으로 돌아간다. 예,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극 항로의 필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북극 항로의 해빙이 아직까지 완전히 녹지 않아서 여름철에만 운항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건데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운항 일수는 늘어나겠죠. 왜? 지구는 갈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고 북극의 얼음들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녹아나갈 것이기 때문에 참 역설적이죠, 그죠? 예. 그래서 부산이 북극으로 가는 관문,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면은 예, 회사 관련 인프라, 조선 산업 인프라, 그리고 조선 기자재 산업 등이 모두 부산, 울산, 경남 이쪽으로 좀 집약되어서 예, 원스톱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처리가 돼야 된다. 회사 관련 인프라, 조선 산업 관련 인프라, 조선 기자재 관련 인프라 이런 것들이 모두 좀 집약이 돼야 된다. 그 중심이 부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거나 이렇게 시범 운항을 하고 나면은 시범 운항 종료 후에는 예, 이 항로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성에 대해서 좀 냉정한 평가가 나올 것이고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실크로드라 그러죠, 그죠? 실크로드 북극 항로 개척에 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선박이 출항한 곳은 신항입니다. 그죠? 신항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금융, 상업, 이 인프라의 중심은 예, 북항입니다. 북항. 그래서 해수부가 신항으로 가지 않고 북항으로 온 것이겠죠. 이번에 해수부가 예, 부산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해수부 신청사를 북항 국제터미널 주차장 부지에 그쪽으로
신청사 부지를 확정을 한 것은 해수부가 그 북극 항로의 기항지로서의 부산을 앞서서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주무대는, 결국은 북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항으로 이러한 인프라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기업들, 유관기관들이 점점 더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면서 얼마 전에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해수부 신청사 부지가 어디에 들어오느냐. 여기가 지금 이제 북항입니다. 그죠? 여기가 철량역이고 여기가 부산역인데 여기가 부산 국제 여객 터미널이에요. 그죠? 부산 국제 여객 터미널 바로 그 앞에 이 자리. 이 자리가 지금 해수부 신청사가 들어오는 그 부지입니다. 바로 그 앞에 동그란데 여기가 랜드마크 부지죠. 지금 동구장으로 개발을 하니 많이 말이 많은 그 랜드마크 부지가 여기에요. 여기에 랜드마크 부지가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되고 여기에 해수부 신청사가 2030년이니까 완공이 되고 한다면은 그리고 요 주변으로 회사 관련 기업들, 그 조선 기자재 관련 기업들, 해운 선사들이 이쪽으로 직결을 하게 된다면은 이 북항은 정말 이제 앞으로는 정말 돈이 넘쳐나는 그러한 지역으로 탈바꿈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북항 1단계 부지가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오구도가 있는 북항 2단계 부지도 점점 가속을 받아서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요 주변에서 좀 보셔야 할 투자 상품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디테일로 하나씩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그 상품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블랑 서밋 한번 볼게요. 블랑 서밋. 일단 제가 먼저 주거 상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앞으로 계속 뭐 주거 상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상가죠, 그죠? 상업용 뭐 상가 빌딩이나 이런 상업용 상품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북항로의 기항지로서 북항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구가 330만이에요. 330만 인구인데 부산은 올해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600만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인구의 거의 2배 되는 관광객들이 부산을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이 어디를 갈 것인가? 해운대 가겠죠. 광안리 가겠죠. 한번 갔던 사람들은 원도심을 돌아본다고요. 원도심을. 거기에다가 여기 지금 북항에 랜드마크 부지가 활성화되고 여기에 오페라 하우스까지 개관이 된다면은 부산 왔으면은 여기 한번 돌아보겠죠. 거기에다가 이번에 그 세계 문화 유네스코였나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문화 유네스코를 부산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 부산에서 그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서 뭐 12군데인가를 지정한 걸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 많은 부분들이 지금 요 대청로 쪽에 모여 있거든요. 대청로 쪽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원도심 쪽에도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쪽에 있는 상업용 건물들은 당연히 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여드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그 지갑을 열고 쓰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상업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쪽에 있는 상가 건물들도 많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제가 틈나는 대로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주거용 상품으로서 요 주위에서 보실 수 있는 하이엔드 주거 상품은 여기에는 블랑스미 74가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블랑스미 74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블랑스미 74 이 주위에 지나가면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한 30 몇 층 정도, 한 40층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저 자주 보거든요.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씩은 그 주변을 지나가는데 가다 보면은
정말 쑥쑥쑥 올라가요. 이제 보니까는 한 30, 제가 세 보는데, 대충 세 보니까 30층 이상 올라간 것 같아. 한 40층까지 안 되는 것 같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예. 얘가 입주는 언젠가 하면은, 입주가 28년도 11월 달입니다. 자, 지금 26년도 이제 8월 달이니까, 예. 한 2년 2개월 정도, 2년 2개월 정도 뒤에 이제 입주를 하는, 예,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북한 요 주변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개발되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얘거든요. 이 주위에서는 지금. 예, 가장 눈에 띄는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 애가 일단 얘기 때문에 얘부터 좀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지금 블랑스미 74 같은 경우에는 예, 매물대 상황이 아직까지 뭐 피가 뭐 과감하게 많이 붙어 있다 그렇진 않아요. 거의 뭐 무피 매물들이 많습니다. 예, 무피 매물들이 좀 많고 예, 뭐 피 매물을 해도 뭐 마이너스 500, 뭐 많아봤자 1000, 그 정도면 물건들이고 대부분 다 무피. 피가 살짝 붙어 있다 하더라도 뭐 500, 1000, 그 정도 붙어 있고 예, 그런 전제 분위기예요. 분위기는요. 자, 그러면은 어떤 매물로 보실 수가 있느냐 이런 건데 블랑스 미74 분양권이고 얘는 지금 타입이 예, 47평형입니다. 117B 타입 47평형인데 위치는 지금 102동이에요. 102동. 여가 101동, 102동, 103동, 오피스텔동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102동에 예, 요 5라인입니다. 5라인. 5라인. 예.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자, 101동, 102동. 얘가 102동인데 102동에 5라인이면은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요 라인. 예. 요 라인은 예, 남서를 보고 있죠. 남서를 보고 있고 앞에 막힌 게 없어요. 일단은 막히는 거 없이 남서를 보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예, 깔끔하게 부산항대교를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여기 뭐 커뮤니티센터 좋고 인프라 좋은 거는 뭐 그 주거 인프라 좋은 거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예. 일단 그럼 요 앞에 있는 55 보급창, 55 보급창 문제도 그냥 시간의 문제이지. 얘들은 미군 기지로서 이제 미군 보급창 기지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러한 입지라 생각이 들고 여기에 뭐 공원이 개발되든 아니면 뭐 뭡니까 상업 인프라로 개발이 되든 어떤 식으로 개발되든지 간에 여기도 이제는 미군 부대 자리가 아니라 뭐 다른 공원이나 아니면 상호 인프라로 개발을 앞두고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요. 오늘 보실 거는 백이동 물건인데, 자, 물건이 어떤 건가 하면 백이동의 오라인이고요.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거실하고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한 바운드로 되어 있고요. 양면창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방은 큰 방 있고 방방 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 얘가 40층이거든요. 40층. 네. 대기동의 40층의 5라인입니다. 전체 지금 분양가는 15억 6,900이었어요. 15억 6,900. 47평이 15억 6,900, 15억 6,900이었다. 그러면 대략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살짝 넘죠, 그죠? 평당 3천만 원이 살짝 넘는 수준입니다. 3천 한 200, 30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예. B는 예, 마피 1,000만 원짜리입니다. 예, 아마 보실 수 있는 물건 중에서 아마 마피 1,000짜리는 몇 개 없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똘똘한 놈을 가져왔습니다. 예. 전체 확장비하고 옵션 해가지고 5천만 정도 들어갔고 그래서 전체 매매가는 16억 925만 원입니다. 16억 925만 원. 예. 그렇게 있고 인수하실 때 필요한 금액은 예, 7,848만 원입니다. 예, 7,848만 원만 있으면 이걸 가져와서 2년 2개월 뒤에, 2년 3개월 뒤에 내가 실제 들어가서 입주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 김에 예, 블랑스미 74가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에 대해서 대략 말씀드려봤어요. 네. 자, 이 분양권은 정말 양날의 검이거든요. 정말 양날의 검입니다. 예를 들면은, DIL 분양권을, 예, DIL 분양권을 초피에 사셨다거나 하신 분들, 지금 뭐 이미 1억 이상의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시겠죠. 예.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면은, 드파인 광안 분양권을 사셨던 분들, 예, 지금
마피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피인 상황입니다. 예,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잘 쓰면은, 예, 얼마 안 되는 투자금으로, 1억 안 되는 투자금이죠. 암만 많아도 뭐 몇천만 원 수준이니까, 그걸 가지고 투자해서 DIL처럼 뭐 억대 이상의 수익을 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 예, 잘못된 경우에는, 예, 드파인 방안처럼, 예, 손실을 볼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그래서 분양권 투자는 좀 많이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안 되는, 정 안 되면은 내가 들어가서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된다. 전 늘 그래 말씀드리거든요. 손실을 확정 짓고 빠져나오는 것보다는, 예, 내가 들어가서 살 거라는 그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분양권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분양권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랑서 및 칠사도 내 여기에, 예, 하이엔드 상품, 예, 뭐 싱크뱅은 물론이고 북항대교가 펼쳐져 있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인프라가, 부산에서의 모든 인프라들이 그 점점 개선되고 좋아진다는 이 북한의 이 최일선에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이거 사가, 마피천이네. 그러면 1,000만 원만 더 받고 나중에 팔면은 2,000만 원 먹을 수 있겠네. 이런 마인드를 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제발. 예. 저는 간인자 가서 도저히 그걸 못하겠는데, 그래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 대단하신데, 저는 간인자 가서는 못하는데, 예. 말씀드렸던 그런 마인드로 한번, 예. 이런 부분들, 이런 물건들은, 매물들은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는, 그리고 불량스 및 칠사에 대해서는, 아이 거기는 안 돼. 거길 왜 들어가? 거기 들어갈 바에야 차라리 저 남천동이나 해운대 가야지. 이번에 남천 서밋 저 뭐야 17억 찍은 거 안 봤어? 거기는 계속 올라가는데 여긴 뭐야? 아직까지 마피고 무피라면은 여가 모르겠어. 이래 말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쟤 또 북한 띄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또 있을 거예요. 예, 그 저는 소신입니다. 광안리, 해운대 발전하죠. 당연히 뭐 더 좋아지겠죠. 하지만 그쪽이 좋아지는 속도보다도 북한은 앞으로는 더 빠르게 더 좋아질 겁니다. 이게 제 소신입니다. 예,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블랑스 및 칠사 물건들 한번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여기 백만울 소장한테 전화하셔서 디테일 브리핑 받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